72세 이정호 씨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건물들이 가득하고 골목마다 오토바이 소리와 차 경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퇴직한 지 이제 겨우 5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도시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서울이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하죠. 이 도시 말고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퇴직 후 처음으로 그 익숙함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삶 속에서 서울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집 앞 마트까지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번잡하고 병원 하나 가려면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수만 번 크게 쉬고 싶어 공원에 나가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물가 부담까지 더하니 한 달 한 달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정호 씨 부부에게는 이제 하루하루의 평온함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서울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슬며시 마음 한켠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 우연히 참석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AI 시대가 바꾸는 우리의 삶. 젊은 시절이었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주제였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그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는 50대 중반의 기술 전문가였는데 어려운 말 없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세상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도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이 맡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AI가 의사를 도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도 직원 없이 스스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호 씨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연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은퇴 이후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는 이 변화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한 서비스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생활 물가는 더욱 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 지방으로도 퍼져나가면 예전에는 대도시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작은 도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원격 진료, 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방, 도시의 삶도 충분히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는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늘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뿐이었는데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호 씨는 천천히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디에서 살아야 편안할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이사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 앞에서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녀 곁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통장 잔고나 연금 수령액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후 자금이 넉넉해도 사는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삶의 만족감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많지 않아도 생활비 부담이 적고 자연이 가까우며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산다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환경이고 산책을 나가고 밥을 먹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나에게 맞는 곳이어야 노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노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서 강연자의 이야기처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는 노후를 사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 서비스가 더 보편화되면 몸이 불편한 날에도 집에서 의사 선생님과 영상 통화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돌봄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병원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 집안 곳곳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먼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신선한 식재료를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지방 중소도시에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느끼는 공기의 질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공원,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내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가벼운 감기야 동네 의원에서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 관절, 당뇨, 혈압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름다운 산 아래 조용한 마을이라도 큰 병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원격 진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 기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병원이 가까운 도시 혹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높습니다. 임대로 살더라도 월세 부담이 크고 직접 소유한 아파트라 해도 관리비와 각종 생활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나 서울 근교의 경기, 외곽 지역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살 수도 있고 남은 자금을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활용할 여유가 생깁니다. 노후에 아껴 쓰는 삶과 여유 있는 삶의 차이는 종종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직접 운전을 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미리 생각해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역이 가깝거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기 쉬운 곳이 장기적으로 훨씬 편리합니다. 자녀들이 방문하기 쉽고 본인이 필요할 때 어디든 나갈 수 있는 연결성이 노후의 활동 반경을 넓혀줍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교통이 불편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공원 같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걸어서 혹은 짧은 이동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일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같은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라면 노후의 배움과 사교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료함과 외로움을 경험하시는데 이런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 환경입니다. 공기가 맑고 녹지가 많은 환경은 노후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은 수도권보다 공기 질이 좋은 중부남부 지방의 도시들이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은 어떤 최신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의 유형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깊은 산골 오지도 아닌 중간 규모의 도시입니다. 인구 20만에서 50만 사이의 지방 도시들이 이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종합병원이 있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면서 집값과 물가는 서울보다 훨씬 낮습니다. 주변으로 조금만 나가면 산과 강이 있고 도심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아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남아있는 곳, 그것이 노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안이 됩니다. 반대로 노후에 피해야 할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의료기관과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한 깊은 시골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운전도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70대 후반, 80대에 접어들었을 때 병원 가는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노후의 자연을 그리워하며 산간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몇 년 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도시 근처로 이사를 결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이사할 때의 결정이 나중에 2번, 3번의 이사로 이어지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도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기 불편하지 않아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도시의 생활 인프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병원이 사라지는 일이 인구 감소 도시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한번 정착한 곳에서 오래 살게 되는 만큼 그 도시의 미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곳보다는 나름의 산업 기반이나 관광 자원 혹은 대학 등의 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는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도시들이 노후 거주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조건, 즉 의료 접근성, 생활비, 교통, 인프라,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 35만 명 규모의 안정된 중형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KTX로 40여 분이면 닿을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잘 갖춰져 있고 혁신도시 개발로 생활 인프라도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으로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어 자연 환경이 훌륭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계절을 느끼며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도시입니다. 서울과의 연결이 좋아서 자녀들이 방문하기도 편하고 본인이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제천도 많은 분들이 노후 거주지로 관심을 갖는 도시입니다. 제천은 약초의 도시로 알려져 있을 만큼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의림지, 청풍호, 월악산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이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아담한 규모지만 충주의 종합병원과도 가깝고 청주까지도 차로 1시간 내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가와 집값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적고 최근에는 귀촌 귀향 인구가 늘면서 이 도시를 선택한 중장년층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자연 속에서 하지만 완전한 오지는 아닌 곳을 원하는 분들에게 잘 맞는 도시입니다. 전라북도 전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주는 음식, 문화,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로 살아보면 살수록 매력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가 탄탄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며 한옥마을을 비롯한 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전주의 음식 문화는 노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맛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 환경. 이런 면에서 전주는 노후의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65만 명의 규모로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도시입니다. 경상남도 진주는 안정되고 조용한 중형 도시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좋고 남강이 도심을 흐르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평소 진주의 일상은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비교적 낮은 물가와 집가,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심 환경이 매력입니다. 부산이나 창원 같은 대도시까지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필요할 때 큰 도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충청남도 공주도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의 작은 도시지만 세종시와 가까워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로 유명한 공주는 도시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문화적 깊이가 있습니다. 조용한 도시를 원하면서도 너무 외딴 곳은 싫은 분들, 대전이나 세종 같은 큰 도시와도 연결되면서 일상은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선택입니다. 금강이 도시를 감싸고 흐르고 계룡산이 가까이 있어 자연 환경도 수려합니다. 다시 이정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강연을 들은 이후로 틈날 때마다 지도를 펴놓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로 각 지역의 일상 영상을 보기도 했고 인터넷 카페에서 그 도시로 이사한 분들의 경험담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을 이용해 두세 곳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해서 역 주변을 걸어다니고 시장에 들러 물가도 확인하고 동네 병원 위치도 눈여겨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걸으면서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시끄럽지 않았고 복잡하지 않았으며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중 한 도시의 오래된 공원에 앉아 쉬다가 이정호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어떨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서울보다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이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도시, 익숙한 골목, 오래된 단골 가게들. 그것들과 이별하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낯선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니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유였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몇 달간 더 알아보고 준비가 되면 이사를 해보겠다고. 서울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로 내주면 상당한 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으로 지방에 넓고 쾌적한 아파트나 작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는 자금은 안정적인 예금이나 연금 보험으로 굴리면 매달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팍팍하게 살던 것보다 훨씬 여유 있는 노후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이미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결정하고 낯선 도시에서의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자주 가던 가게도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이웃과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는 공원 길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이웃을 몇 명 사귀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단골이 되어 채소 장수 할머니와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서울에 살 때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그 덕분에 반년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기 가서 사니까 어때? 심심하지 않아? 이정호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 오히려 서울에 살 때보다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져. 젊을 때는 어디서 돈을 벌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편안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나이가 된 것 같네. 그리고 그 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 친구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해도 될까? 이정호 씨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와. 맛있는 거 많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 날 열심히 달려온 뒤에 비로소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그저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편리함도 있고, 깊은 자연의 고요함도 있지만, 노후의 가장 좋은 곳은 그 두 가지가 적당히 어우러진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아직 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가? 내 몸이 편안한 곳은 어디인가? 내 마음이 쉬어지는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노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그림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로 한 가지만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노후를 어느 지역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사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으신 건지 혹은 이미 이사를 경험해 보셨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정호 씨처럼 고민 중이신 분들,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분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